반갑습니다. 제가 뭐 이 학기에 처음 왔지만은 김기원 선생님, 김종훈 선생님 계시니까 부담도 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김기원 선생님께서 회장이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왜 나한테 이런 연락이 왔지? 하면서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다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학자이고 명상하는 사람이라서 불교와 명상의 입장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치료와 접목시키는 제 나름대로의 공부나 일을 하고 있고 나눠드린 그 팜플렛 그 명상의 집 자해 거기에서 실제 명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8주 과정을 시작해서 지금 12기까지 했고요. 다음 달 11월 달부터 13기를 시작하는데요. 아직 공지는 안 하고 있지만 매주 수요일 날마다 명상을 같이 하면서 아직 그 명상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실험적인 어떤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그냥 저가 좋아서 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명상과 심리치료라는 제목으로 그냥 하라고 내려와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써야 되나요? 마이크가 되는 거 괜찮으세요? 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을 좀 닫을까요? 잘 보이네요. 오늘 3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아마 강의는 뭐 다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고 뒷부분 명상 실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해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보통 먼저 합니다. 3시간 강의에 30분 명상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먼저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1시간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잠깐 받고 또 한 1시간 가까이 수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이면서 우리가 명상과 심리치료를 같이 보여주는 또는 명상과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에 대한 아주 귀중한 힌트를 보여주는 그런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때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한다. 이게 남과 나의 관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도 좋고 남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도 좋은데 이게 상호 보호하는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을 자주 함을 통해서요. 마음챙김을 늘 들고 있으면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보호된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남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을 보호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 참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합동이 안 되게 참아야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만 인내하는 것과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자애와 연민이라고 이렇게 심리치료는 사실은 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이 뭐 공감과 가장 가까운 불교의 어떤 동목이라고 한다면 연민과 그 다음에 자애 이거는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로를
쳐놓고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이건 남을 보호하는 태도인데 이 태도가 또 자기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되고, 자기를 진정으로 잘 돕는 사람은 남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지금 오늘 하는 명상과 심리치료가 명상이 자기 내면에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에 어떤 그런 면이 있다면 심리치료 또는 상담 또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하셔가지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작업이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 자세가 남을 보호할 때 필요한 우리의 일종의 덕목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할 때는 경전에는 이 명상을 자주 닦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음챙김이란 말은 이 경전이 설해진 주제에 따라서 제가 넣은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을 늘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이거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말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이런 전체적인 요지가 이런데, 이건 요지는 나중에 보시고, 이것도 스트레스 공화국 이 얘기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어려운 얘기인가. 건강심리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니까. 명상과 심리학의 만남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종교적 관심에서 명상이 이제 분리돼 나와서 생리학, 신경과학, 정신의학, 심리학, 심리치료 분야로 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죠. 명상을 절에서 굳이 안 해도 김정은 선생님이 클래스에서도 하실 수 있고, 김경원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종교적인 맥락을 떠났다고 해서 그럼 명상에 효과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적인 맥락, 그러니까 근데 종교적인 맥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더 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학적인 흐름 속에서 명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명상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적인 효과를 입증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찰 명상이 그렇게 해오고 있고, 최근에 자해 명상 또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인데, 연민이라는 말은 본래 이게 좀 부정적인 말이었죠. PT라고 하나요? PITY로 쓸 때는 부정인데, 컴패션은 아까 말한 남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법 중에 하나로서 연민입니다. 미국의 크리스 네프하고 그 다음에 네프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거머라는 이 두 분이 이 연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2009년도에 온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가 셀프 컴패션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자해 명상보다 이 연민 명상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타치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연민 명상은 자해 명상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자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 이거는 이런 사례들이, 연구 사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거니까 나중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연민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서 또 우리 학위에 논문 쓴 게 또 있죠. 이우경 선생님이 아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해의 마음은 평상시에 잘 일으키는데, 연민의 마음은 내가 안 좋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명상의 마음입니다. 내가 몸이 많이 괴롭습니다. 몸이 통증이 많을 때 자해의 마음은 잘 안 일어납니다. 누가 행복하고 잘 되기라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데, 괴롭고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마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민 수행이 그런 측면에서는 자해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수련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자해명상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자기 연민이 프로그램과 함께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깊이 있는 치료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환자들한테 해가지고 효과를 본 케이스의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긍정심리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불교의 자해와 연민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운동 원장님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 통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해명상을 시키셔가지고 효과를 임상적인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포의 한별 병원에서 당신이 직접 해보시니까 윗바사나는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죠. 마음책으로. 근데 이 자해심은 일으키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료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안정시키는 효과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선생님 또 발표하신 내용이 마음챙김 명상하고 관련된 자살 방지지만은 이 자해 명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자해 명상 나중에 같이 해보겠지만은 자해 명상은 독특한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서 조금 연습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시켜보면요. 이쪽이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가 금방 오는 학생이 있고 그냥 보통 학생이 자해명상으로 바로 효과가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얼마 전에 병의 한방병원에 김정우 교수님이 이걸 했답니다. 실습을. 김정우 교수님이 저하고 지난 여름에 8주간 과정을 같이 하셨거든요. 자해명상이 어떻게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해봤더니 화병 걸린 사람한테는 MBSR도 효과가 있다. 자해명상보다. 화병은 자해심이 잘 안 일어나요. 내가 화가 들들들 끓고 있는데 누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화를 다스리는 명상이긴 하지만 명상 코스에서 우리가 실제로 화를 다스리는데 너무 타겟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좀 효과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바디 스캔이나 여러 가지 마음챙김 기법들이 오히려 주의 분산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아직 발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발표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지난 8월인가 그때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자 마음챙김에 근거한 치료 영역 확장은 이건 뭐 이것도 베어가 2005년도에 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적용해가지고 사례 집적은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 어프로치라고 해서 4가지 MBSR, MBCT, DBT, 액트 4가지 모듈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증상에 또는 직장 내에서의 복지 프로그램, 커플 간의 관계 증진 이런 프로그램에 응용되고 있다. 이미 건강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상담이 아닌 심리치료가 아닌 어떤 신체적인 증상에 활용되어 온 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해오고 계시니까 저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존에 이제 치료적인 효과를 내는 것과 행복 경험을 촉진하는 쪽에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제 파지티비티라는 책을 2009년도에 구해갖고 와서 나름대로 읽다가 이게 번역되어 있는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긍정의 발견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책 보다가 한국말을 보면 굉장히 쉽지요, 그죠? 반갑게 구해가지고 이걸로 읽은 페이지를 이걸로 읽어보니까 이분이 바브라 프레데리슨이 미시간대 출신으로 긍정심리학에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긍정심리학에 지금 현재 아주 소장 학자로서 활동 중인데 자기가 혼자서 마음챙김 명상을 했다는 거라고요. 한 7년간 책만 보고서 그러다가 IMS에 일주일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이 긍정적 마음의 상태의 대부분을 명상하면서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과학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체험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10가지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기를 때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과 3대 1로 일어날 때 가장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게 셀리그만은 1.6배로 긍정이 많으면 좋다고 이렇게 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분은 3대1의 비율로 3번 좋은 생각하고 한 번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겠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도 이쪽은 제가 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긍정심리학과 불교명상, 불교가 결합되는 만남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심리치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강의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긍정심리학 강의하면서 오성만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엊그제 이제 조금해주 교수님이 한 얘기를 간단하게 뭐 설명한 거니까, 심리치료와 신경치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지금 행동치료, 인지치료에서 여기에 마음챙김에 근거한 다양한 치료 접근들이 여기에 이제 접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러한 분포도로 보면은. 그 다음에 심리치료와 명상의 공동 목표는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해주고, 고통을 완화하고 치료에 이르게 하고, 인간 행복에 기여한다는 뭐 공통 목표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목표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해탈이나 인간의 완성, 정신건강보다 더 나은 향상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심리치료에서는 치유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건강심리학은 뭐 그냥 치료적인 작업보다 이쪽에 또 가까워지는, 이쪽에도 가까워지는 면도 있다고 보이지만은, 명상, 불교 전통의 명상이든 어느 전통의 명상이든 이런 해탈이나 자유, 궁극적인 해탈, 자유 또는 더 나은 정신건강도 더 나은 향상이나 지혜나 덕성을 갖추고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이쪽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죠. 서로 많이 요즘엔 많이 결합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근데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정도고요. 자, 명상에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상에는 집중 명상, 컨센트레이티브 메디테이션 또는 포커싱이라고 하는, 포커싱 기법이 아니라 포커싱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명상. 근데 우리가 아는 명상으로는 초월 명상이나 요가의 명상들, 그 다음에 자해 명상, 호흡 명상. 호흡 명상은 코끝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집중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욕망, 분노 등으로 동요된 마음이나 만성적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안정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평온과 집중된 마음을 이룬다. 이 말은 불교에서 선정의 경험이 이루어질 때 경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집중되지만은 우리의 사고작용도 처음 단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지만은 정리된 채로 진행됩니다. 사고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집중 명상을 한다고 사고가 모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강렬한 기쁨이나 또는 행복감이나 궁극적으로는 평정심, 평온감을 느낍니다. 이것만 느끼면은 이제 이건 이완 반응에 이제 TM에서 이완 반응으로 벤슨 박사가 이완 반응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가장 큰 집중 명상의 효과를 갖다가 응용한 거죠. 편해집니다. 그리고 빨리 편해집니다. 마음 챙기면 시간이 한참 꽤 걸리는데 집중 명상. 그 다음에 이제 열린 명상, 그래서 오프닝 업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윗바사나 마음 챙김 명상인데, 이건 쉽지 않은 현상들이 변화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불교식으로 하면 무상고무화 라는 보편적 특징을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 아까 말씀드린 리버레이션이죠. 해방이죠. 근원적인 우리 문제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는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을 잘라버리는 일을 한다. 이 집중명상은 괴로움의 원인을 눌러둡니다. 일시적으로 눌러둡니다. 이거는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뿌리가 쉽게 자라지지 않죠. 쉽게 자라지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수련이 더 필요하고 오래 수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번역한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책에서 나오는 사례인가요? 그 집중명상은 바로 편해지는데 명상을 초보자들한테 이 마음챙김 명상 윗바사나를 시키면은 더 각성된답니다. 불안한 각성이죠. 잘 안 되는 것을 애써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면은 구토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애쓰다가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더 애써요, 사실은. 그죠? 그런 실험들이 있잖아요. 애쓰지 말라고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보다 혼자 낑낑대다가 그리고 1시간 명상하고서 화장실 가서 구토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 천천히 하시라고 좀 이렇게 달래주고 지지해주면 그 다음부터 좀 나아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조금씩 하는 수준으로 한 2, 3년 정도 해야 그 다음에 이완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으로 이완작용이 일어나려면 꽤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물론 MBSR 같이 8주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칠 때쯤 또는 4주 이상 지날 때쯤에 이미 많은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일 연습을 하죠. 매일 1시간씩 연습을 하면은 그냥 생활 자체가 명상 모드로 바뀌면서 명상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를 관조명상이라고 해서 이건 에스킹이라고 해놨더라고요. Contemplative Meditation.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 관조명상은 집중명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분류는 이 분류는 이제 샤피로 박사가 샤우나 샤피로 박사, 딘 샤피로의 딸인가요? 샤우나 샤피로 박사가 핸드북 오브 파지티브 사이클러지에서 그 명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관조 명상은 유대교 명상, 까발라라고 하는 유대교 명상 같은 거. 유대인들도 이 관조 명상이지만은 굉장히 이 마인드풀니스에 가까운 그다음에 집중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간단하게 책을 보는 걸로는 지금 나와 신이 독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신과 내가 지금 1대1로 대면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어떤 명상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향신기도, 센터링 프레이어인데 이건 1975년도에 토마스 키링 신부님이 수사 신부님 이분이 개발한 거죠. 근데 개발하고 나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거 위험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영성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도 있고 이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75년도니까 서양의 윗바사나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전해지기 바로 직전인데 그 이전에 토마스 머튼 신부님 같은 분은 이미 선불교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일찍 요절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카톨릭계에서 명상이 더 많이 부흥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향신기도 하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잘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원래 하고 있던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을 더 발전시켜 명상에 더 가까워진 기도의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것들을 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심리 효과가 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이미 많이 실험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지능, 창조성 이렇게 보면요 거의 만병 통치가 아니라 뭐 치유하는 게 아니라 뭐 웬만한 우리의 좋은 것들은 이런 명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러기만 할까요? 부정적 사례도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됩니다. 제가 번역한 안도우 사무 박사의 명상의 정신의학에 보면은 명상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얘기들, 부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아초월 심리학과 뭐 정신치료인가요? 정신의학인가 하는 그 텍스트북 오브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사이카이어치인가 그런 책이 학지에서 번역돼 나온 책에도 이 부정적 사례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가지고 경험한 안 좋은 사례들 그것을 알고서 명상을 처치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심각한 정신병이나 또는 뭐 성격장애 중에 일부는 명상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열린 명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 지도한 사람 중에 한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인데 그분이 명상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이제 개인 면담을 할 때 그때 5박 6일 명상을 했었는데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계선 성격장애잖아.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명상에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1시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그런 어떤 성격 장애가 있으니까 2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고 이렇게 명상을 하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당신은 15분만 하라고. 좌선도 15분만 하고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편한 상태로 명상을 하라고. 누구도 감시를 안 하니까 누구도 여기서 눈치 주는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4박 5일을 무사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는 굉장히 어려운 치유가 어려운 그런 장애니까 명상으로 직접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DBT 같은 데서는 굉장히 치밀한 구조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라이넨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네안이 그렇게 DBT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명상들이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심리적으로 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한데 심리적으로 깊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쉽게 이게 점프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 셀링완 박사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8 정도에 있는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집중 명상은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치료 효과를 보는 지지 치료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마이너스 2, 3 정도나 제로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아마 이런 명상을 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꼭 그럴까 하는 얘기를 또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는 것도 좋다. 치료와 명상을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을 같이 묶어서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직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신 명상을 하러 온 분 중에는 상담하는 과정에 당신은 명상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상담도 같이 하면서 물론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는 정신치료적인 상담이 아니라 상담과 같이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양쪽이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장애에 또는 어떤 문제에 어떤 명상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이 효과 검증들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긍정적이고. 근데 어떤 명상, 어떤 종류의 명상, 초월, 뭐 자해, 호흡, 그 다음에 윗바사나 여기는 더 많은 명상법들이 있지만 이런 명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거는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힐링 이모션이라고 다니엘 골맨이 달라이라마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형태로 쓴 글입니다. 우리말로는 나중에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제목 힐링 이모션이라고 차라리 치유하는 뭐 감정, 뭐 정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책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부터 읽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EQ의 골맨 박사의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마하무드라의 심리학적인 연구입니다. 마하무드라라고 티베트 명상에.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이면서 불교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 내용들 다 아실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가 특히 분노, 우울증, 불안, 억압이 얼마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정서가 건강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미 이쪽 부분이 요즘에 긍정심리학에서 한참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 말하는 자애, 이 말은 러빙 카인드니스의 번역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자비심의 자애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 분노, 적대감, 우울증, 슬픔, 불안, 스트레스, 억압, 부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건강에 해로움을 주느냐. 이분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건 너무나 많이 연구가 돼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구한 결과들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인 감정 이것도 이제 많이 작업을 해오고 있죠. 주립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매일 명상을 시켰더니 티세포 증가했다. 제가 어제 그 불교 철학을 강의하면서 저는 매 강의마다 강의 소감문을 봤거든요. 강의에서 좋았던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 그다음 명상을 매일 시키니까 3시간 강의에서 30분 명상을 시킵니다. 그다음 밑에다가 이제 질문 쓰라는데 명상의 경험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서 제 수업을 들어온 거예요. 제 수업도 빠지면 이거 나중에 그 A 학점에 전선에 이상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시험 공부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피곤했는데 명상하고 나니까 개운해졌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써놨더라고요. 아 이게 7주 차인데 어제 강의가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강의 평가서를 보면요. 명상 좋았다고 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명상 시간이 아닌데 불교 철학 시간에 왜 명상을 가르치냐고 또 학교에서 본부에서 뭐라 그러기도 하는데 비중을 그렇게 두고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분명히 명상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대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명상시키면은 더 불안해질 수도 있죠.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무슨 공부에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 나는 명상으로 공부한다 해가지고 민족 사관고등학교에 명상 가르쳤던 선생님이 쓴 책을 보니까 3개월 뭐 수능 앞두고서 명상을 일주일 시켰더니 훨씬 더 효과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T세포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그런 얘기이고요. 이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명상을 하면 마음의 안정감, 면역체계 강화의 효과가 더욱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건 다 이미 아는 얘기고 자해에도 T세포가 전반적으로 T세포가 증가하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이거 왜 면역체계가 강화될까요? 이 메커니즘은 뭘까요? 선생님 왜 면역체계가 강화됩니까?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내 내면의 자가 그 면역기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상을 해가지고 길러지는 이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길러지니까 그 심리 상태가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그냥 철학자로서의 또는 명상하는 사람으로서의 추측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상관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주시면 언제 신경 면역학 뭐 이런 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 하죠. 정서하고 호르몬 계통하고 신경계하고 저 면역계 같이 이제 서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되면은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다음 낙관주의적인 태도 같은 것도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환자가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희망이 없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줄어드니까 회복할 수 있는 내면의 이제 분사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생리,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심리 연결되어 있다는 이 구조가 이 분리될 수 없죠. 우리 몸과 마음이 원래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라고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철학적으로 논란이 많고 하지만 일단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2010년도 12월 30일 날 처음으로 가천의과대학 병원에 가서 제 뇌를 fMRI를 찍었습니다. 명상한다고 해서. 명상할 때 이 뇌에 활성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3번을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 갔었어요. 제일 먼저 찍은 게 뇌 fMRI. 근데 이게 잘 찍혔는지 못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11분을 그 안에 통수에 들어가 있었는데 1분씩 명상했다 명상 안 했다가 이걸 하래요. 1분간 그래서 밖에서 PD가 소리를 질러요. PD인가 그 촬영하는 사람이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러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웅웅 거리니까. 처음에 한 반은 반대로 했어요. 나중에 반은 이제 이게 좀 들려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때 가서 처음 찍은 거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간단한 동영상에서 혈액 채취해서 NK세포 활성도를 본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카톨릭대학병원에 가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명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저도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이건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허버트 벤슨 박사가 2008년도에 이 이완혁명이라는 책에서 또는 이미 논문이 나오고 나서 책을 냈더라고요. 이완 반응에 의해서 유전적 반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명상이 우리의 뇌의 가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유전자 레벨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자꾸 바뀌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 자체가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벤슨 박사의 연구 성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네 사람이 불려서 가가지고 NK세포 활성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상인 분이 홍수경 선생님하고 마가 스님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24 정도 나오는 게 21 정도. 이게 보통 사람이 17 정도랍니다. 저는 이 활성도의 의미가 활성되어 있어서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라고는 그냥 말로는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어떤 심리학자가 보고서 위험하다. 뭐 NK세포가 활성해가지고 내 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니까 위험하진 않은데 심리적으로 너무 저건 들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때 들떠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fMRI 찍으러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영상이 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근데 뭐 이미 다 보신 분들도 잠깐만 이 소리가 잘 안 되고 또 마이크를 대야 됩니까? 소리가 이게 노트북에서 바로 나가는 소리는 약하네요. 여기서 나가는 소리는 제일 최고 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꽂는 게 뭔가 이 장치 그걸로요? 그냥 한번 틀어볼까요? 그냥 한번 이때 피 많이 뽑았습니다. 이만큼 뽑아가지고.
이 김영환 선생님은 국선도 하는 분이에요. 국선도가 만약에 이걸 봤다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 더 보고 보는 김에 자, 요거 마저 보고서요. 이 가톨릭 대학에서 고혈압, 만성 고혈압 환자들을 4명을 실제로 이거는 한 장면이 아니라요. 손 잡고 찍은 겁니다. 여기서는. 요거 한 다음에 나가서 진짜 했어요. 30분. 그래서 뭐 얘기 많이 할 거 없이 이거 보여주면은 아 명상이 효과가 있구나. 학생들한테 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아 그렇구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재무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수시로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 들잖아요, 그죠? 돈을 제가 바꾸서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는 요거 검사하기 일주일 전에 5일간 집중 명상을 제가 했어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명상의 경험이 몸에서 이렇게 전율이 흐르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도 뭐 주기적으로 명상을 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이것만 가지고 만약 따로 실험을 해본다면은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 그룹, 명상의 초보자 그룹,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NK 세포 활성도를 보고 그 다음에 명상을 6박 7일 5박 6일을 집중적으로 해봐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측정하고 중간에 한번 측정하고 끝날 때 한번 측정하면은 이게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몇 번 측정을 하면은 대략 평균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피 뽑아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선로병사의 비밀이 이 굉장히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8주간에 하나씩 만들어야 된대요. 모든 프로그램 8명의 PD가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주어진 시간이 8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만드니까 아주 헐떡대고 만드는데 이 PD의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가서 이거 피를 뽑은 겁니다. PD가 이거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감각은 있는데 어쨌든 이 카톨릭 병원에도 진짜 효과가 있나 해보고 싶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허버트 벤슨이 그 이완 반응하면서부터 이미 나타나는 거거든요.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뭐 명상, 그건 초보자들한테도 금방 나타나니까. 근데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 아까 그 4분 그날 처음 본 분들이에요.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좀 명상이 뭐 이해가 되고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 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30분 해가지고 명상을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일단 30분간 따라 한 거예요. 이걸 다 측정기를 대고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30분 동안 이미 측정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30분을 딱 명상을 하면서 계속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30분간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이쪽 메타볼리즘을 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아까 그 선생님도 나 그날 처음 만났어요. 가톨릭 대학교 교수이고 내과 내분비선 쪽의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효과가 나와가지고 효과 안 나오면 이거 방송 안 해보고 했는데 처음에 조건이 그랬는데 제 조건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선생님 이제 연구를 제대로 구조화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상 그 3번 했잖아요. 예. 명상 중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명상 끝나고 한 번 더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30분씩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유지가 좀 된 걸로 아까 명상 끝난 후에 예, 30분간 명상 끝났다고 확 그냥 다시 혈압이 오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30분 했으니까 30분씩 끊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8주 프로그램 하면은 8주에 또 추후 검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명상이 뭐냐? 이게 불교적인 나름대로 개념입니다. 마음을 향상시키는 일, 마음이 더 나아지는 일이고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좋지 않은 마음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걸 디벨롭먼트 시키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를 안정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고 개발입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딘 샤피로나 그 월시라고 하는 로저 월시인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안도우 사무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명상을 재정리하는 건 이게 가장 나름대로 포괄적인 좋은 정의 같아요. 그래서 명상의 정신의학에서 이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높은 의식 상태, 이게 해탈도 되고 깨달음도 되겠죠. 또는 보다 높은 건강, 이게 뭐 신체적인 건강도 되겠죠. 건강심리학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 집중의 의식적 훈련이다. 이건 이제 어텐션입니다. 주의 집중이라는 말은 그것의 의식적 훈련이다. 의도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주의의 의식적 훈련이 명상이다. 근데 목적은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완이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명상은 본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행해지던 행위는 아닌데 요즘에 와서는 이완에 스트레스 반응에 반대되는 이완 반응을 위해서 이완을 위해서 행해지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제가 좀 잘라와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헤이즈가 액트를 실습하는 비디오를 6개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마인드풀리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담자하고 이렇게 기역자 각도로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로 명상을 지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명상을 지도하는 헤이즈가 명상을 깊게 스스로 해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걸 지도하는 장면에서 딱 나옵니다. 그는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멘트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자기 액트 프로그램 안에서의 이
명상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건 오늘 제가 준비를 못 해와서 나중에 그건 또 우리말 번역이 없으니까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언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부분만이라도 보시면은 아 명상을 치료 장면에서 저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어텐션의 의식적 훈련입니다. 물론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베어 어텐션, 순수한 주의이다가 이 본래 명상은 순수한 주의를 두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본래 명상하기 전에 우리의 심리 상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명상만 딱 하지 않습니다. 명상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이게 심리치료와 다른 점이죠. 아까 버추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명상이 치료와 다른 점에 있어서 위즈덤, 버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 계를 지키는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 이 행위가 바탕이 된 위에다가 명상을 쌓고 아까 말했듯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위로서 하기 때문에 명상을 해가지고 뭐 다른데 그 나쁜 의도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지. 하다가 결과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악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악용해요. 그래서 명상을 물질적 이익과 또는 명예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명상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뭐 지금 현재는 4가지 목적 빨간 걸로 맞으면은 여기 표시에는 4가지 목적을 하는데 이 주의를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주의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주의력이 길러진다는 얘기죠. 주의는 심리치료의 핵심적인 요소죠. 심리치료할 때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죠. 아주 능숙한 치료자들도 치료 도중에 존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자하고 1시간 내내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프로이드처럼 정신분석하면 여기 자기하고 얼굴도 안 대면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계속 말하는데 여기서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분이 후보링 어텐션 모르게 떠있는 주의라고 할 때 이 주의가 이게 치료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이기도 하지만 주의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하는 말은 프로이드가 말한 적이 별로 없죠. 주의를 기르는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치료와도 관련되는 치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게 주의와 공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때 명상이 주의를 의식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할 때 주로 이제 집중 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 두 개 다 훈련시키는데 마음챙김 명상 쪽이 오히려 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료적인 주의를 기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의 명상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요한 명상과 통찰을 개발하는 명상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뭐 아까 샤피로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집중 명상을 하면 이런 좋은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고 나서 통찰 명상, 윗바사나 마음챙김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챙김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집중 명상을 좀 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오늘 실습할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먼저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집중명상법으로 먼저 하게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경전 소개처럼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자애심이 길러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남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는데 남에 대한 마음이 배려가 이런 자애의 마음이 없으면은 계속 자기가 부대끼게 됩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데 자해명상은 자신에 대한 자해명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자신을 걸고.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맨 앞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용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과 입과 생각을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줍니다.
용서의 마음을 먼저 일으킵니다. 이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용서 심리학, 앤 라이튼가 하는 사람의 용서 심리학이라는 책도 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용서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 잘 안 되잖아요. 용서를 쉽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밀양의 전도연 같이 될 수 있어요. 밀양을 보신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용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용서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엄청난 이 역풍에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용서를 먼저 일으키는 이유는 이게 분노가 조금은 그래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서 용서의 마음을 먼저 일으킨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진을 예방한다고 했지만은 이것도 치료자들이 많이 겪는 이 번아웃 경험을 예방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하는 이 만트라와 같은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뭐 나왔다고 해서 물의 결정체, 물에다가 뭐 욕을 한 경우와 좋은 말을 한 경우에 결정을 보는 거. 일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벗어나기를 하는 말 때문에 이게 괜찮아지긴 하는데, 이게 힘들면 처음에는 안 합니다. 괴로움과 슬픔에. 위에 게 자애이고 밑에가 연민이에요. 자애는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연민은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를 돌보는 마음으로서의 자애 명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의식의 한계를 확장하면서 자애 명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오셔닉 필링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양적인 느낌, 무한히 확장되고, 정신분석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자궁으로의 트레임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생명과 나의 이 경계선이 낮아지거나 없어지고 모든 생명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이걸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이 첫 번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의 명상을 할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정된 대상은 이게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갑니다. 고마운 대상, 거기 그 나눠드린 팜플렛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고마운 대상, 존경하는 대상, 은인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마지막에 싫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까지 이 마음이 나와 같이 똑같이 일어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연습합니다. 그냥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자연명상은 분노를 다스려주는 명상이에요. 분노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자연명상을 통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까지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좀 억울하죠, 근데? 미워하고 싫은 놈을 한 대 쭉 패고서 그 다음에 저 인간이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로서 믿거나 싫은 사람한테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면은 인생이 굉장히 살만한 그런 장소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은 항상 제외되고, 여기서 이성을 향해서는 초보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성을 향해서는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렇게 이성은 어떠 있을까요? 자연명상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연명상은 함정이 성적인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내 파트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내한테 자연명상을 하다가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마음이 이제 명상은커녕 이 욕망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 청정도론이라는 논술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명상을 하니까 어떤 젊은 그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못 만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밤새도록 벽을 긁었다고. 벽을 왜 긁었겠어요? 자기 부인 보고 싶으니까 잠을 안 오고 벽을. 그래서 이게 이성을 향해서는 처음에는 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언제까지 괜찮냐면 중립적인 사람을 향해서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이성을 향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고 한 사람의 그 인간으로 그냥 보이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죽은 사람은 왜 안 되냐면요. 마지막 단계에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집중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정된 대상의 자연명상을 하는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걸 하면은 죽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지금 내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근데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다가 이 사람도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존경스러워서 했는데 어떻게 이거 수배를 해요? 요즘에 뭐 어디 구글에서 찾아봐요? 뭐 페이스북에서 찾아보나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때는 일단 해보라 그래요. 해봐가지고 잘 되면 계속 하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명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익혀놔요. 근데 이렇게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3일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이 바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운사랑까지 할 수 있어요. 자연명상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한 80, 90% 정도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명상의 효과가. 그리고 한 3일만 하면은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쓰는 근육이 달라지잖아요. 이 자연명상을 하면은 얼굴이 속에서부터 편안한 그런 느낌들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들 얼굴 달라졌다고 서로들 보고 그래요.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서로 이게 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저하고 8주 과정에 명상하면서 한 4, 5주 지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얼굴이 좋아졌냐고 그런다고 그래요. 전부 다가 아니라 잘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자연명상이고 이 11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장애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한번 오늘 1시간 했다고 해서 이게 당장 일어난다면 이거는 거의 마약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해야만 수면장애가 해소되고 이건 첫 번째 느껴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면으로 시달리다가 자연명상 몇 주 하고서는 바로 잠을 좀 편하게 잘 잡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인관계가 개선돼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 아닌 천신들과 동물들 사람 아닌 존재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때 나에게 다가오는 천신들은요 일종의 수호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켰는데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 좋은 마음에 반향하는 존재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외부 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천신들이 보호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이게 보호하니까. 그래서 7번째 효과가 나타나요. 독살되지 않고 무기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지 않고 불에 타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7번은 근데 이거는 실험을 해보면 안 되겠죠.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방에다 독사 풀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자연명상을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독사들이 많은 곳에 가서 수행하는 비구들한테는 자연명상을 충분히 하고 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사들이 안 문다고. 사람한 동물들도 사랑하게 되니까 독사들이 가까이 와서 물지 않는다. 그래서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정글 같은 데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명상을 깊게 한 분들이 주변에 맹수들이 지나가도 스님들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수들이 하는 일이니까 한참 해야 돼요. 마음이 빠르게 집중된다.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미용 명상으로서 용모가 맑아진다. 성형의 효과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용모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좋은 효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프터 서비스예요.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 죽을 때 마지막에. 그럼 죽고 나서도 마지막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자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저는 계속 하면서 생각하는 게 왜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까? 그리고 그렇게 일으켰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효과들을 볼까 하니까 그게 신의 마음이에요. 창조주의 마음이더라고요. 창조주가 지가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을 다 사랑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놈들이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서로 싸우고 아버지 놔두고 서로 내 아버지도 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의 마음을 닦으면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서 태어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거죠. 그게 뭐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르는 거니까.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가페적 필로스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사랑에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가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말하는 사랑에. 에로스는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랑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필로스 같은 우정과 같은 사랑을 아가페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근데 자기를 해치면서 하지 않아요. 자기를 충실하게 갖추면서 같이 합니다. 자기한테도 하고 모든 존재한테도 하고 한정된 대상한테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시죠.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통찰명사님이 많이 알지만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하나 불경 명상의 심리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쓰면서 이것이 저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지만 awareness of present experience with acceptance, 현재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정의를 내린 분은 조작적 정의를 내린 분은 존 카바진이에요. 이번에 11월 달에 오시는 카바진 박사의 여러 가지 조작적 마음챙김에 대한 정의가 이 심리치료에 응용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건데 이거는 마음챙김의 특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개념적이다. 근데 개념적인 도구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석서에 나와요. 이제 해설할 때. 내가 걸을 때 걷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 때 걸음 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특히. 이 순수한 주의가 안 모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으로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개념은 내려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비개념적이라는 말이 하지만은 처음에 명상 같을 때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마음챙김이 충분히 이게 경험되면은 그 다음에는 비개념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경험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중심적이다. 현재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이라는 것도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파악하고 지금 현재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디 익스피리언스,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전부 현재에 일어납니다. 몸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하면 현재로 오게 돼요. 자꾸. 그래서 나중에 마음챙김이 신수신법, 몸, 감각,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법 이렇게 분리될 때 처음에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현재 쪽으로 일단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비판단적이다. 비판단적이라는 말의 대비적인 말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경험이 불쾌하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쾌하다고 해서 더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비판단적이다. 의도적이다. 이거는 뭐 마음챙김의 의도 억지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의도적이라는 것은 마음챙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주의의 의식적 훈련할 때 의식적이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포함한다. 마음챙김이 의도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의도 자체가 마음챙김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마음챙김을 지녀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 관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테치드가 아니라 engaged observation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삶 속에서 관찰한다는 얘기지 삶을 떠나가지고 계속 분리된 상태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액트에서 말할 때 acceptance, commitment 할 때 그 참여, commitment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관찰이 되는 것이지
삶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게 참여 관찰적이라는 말. 그다음 비언어적이다. 이건 비개념적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탐색적이다. 계속 내 몸과 마음을 지나는 경험들을 탐색합니다. 자유로워.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점점점 정화가 돼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윗바사나의 원칙, 의미는 두 말, 위와 빠사나가 결합돼가지고 세 가지 특징, 무상구, 무아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윗바사나라는 거. 이걸 이제 영어로는 통찰로 번역했어요. 인사이트. 겉으로 보이는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이 특성들을 꿰뚫어 보는 것.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있는 그대로 be mindful, be aware, observe. 이게 다른 말들이에요. mindful이라는 말과 aware라는 말과 observe라는 말이 다릅니다. mindful, 하려면 사띠, awareness, 삼파자나, 그 다음에 observe하는 것은 아누파사나. 고사라는 이 말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결합시켜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관찰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이것도 보는 것이죠. 관찰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경전에서는. 아누파사나를 할 때 열심히 하고, 열심히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띠를 지니고 분명히 알고 한다. 그런 것들을 결합해 놓은 말들이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마음 챙김에 근거한 윗바사나 명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티를 확보하게 하는 것, 마음 챙김을 확보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윗바사나로 간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해요. 미얀마에서는. 또 한 가지는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 호흡에 대한 집중,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윗바사나 지혜는 물질, 육체와 정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음 챙김.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변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하는 현상에 너무 일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불만족스러운 현상들이 많다. 그 다음 마지막에 탈도운시와 뭐 비슷한 개념인 무아. 내가 이 변화하는 이 모든 경험들은 고정된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앉기, 걷기, 일상 동작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생각이 파란색으로 하는 것은 생각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생각을 보지 못하고 생각 속에 빠지면은 명상에서 벗어나버려요. 이건 생각하는 작용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작용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작용. 생각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을 파악하고 있는 작용. 그러니까 생각의 프로세스하고 다른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작업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마인드풀하다는 것 또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알아차린다는 말이 뭔가 좀 시간이 걸려서 생각을 보는 순간이 자기한테 경험될 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그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초보자들 처음부터 설명해 주면 잘 안 돼요.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잘 헷갈려서 한참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때 가서 한 2, 3일 한 다음에 확실하게 이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보라고 하면은요. 생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생각으로 합니다. 보통. 그죠? 메타인지적인 뭐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사유를 해요. 사유. 이건 사유 과정이 아니라 사유를 보는 과정. 사유를 그대로 자각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앉아서 하거나 걷거나 일상 동작의 모든 자세 속에서 사실은 일상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동작을 다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특정한 동작을 알아차려서 하라. MBS 하는 거를 건포도 명상 같은 걸로 응용해가지고 쉽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과학적 보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서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모든 동작들을 다 마음챙겨서 알아차릴 때 이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죠. 이 3분 호흡 공간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MBCT에 응용된 명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3분만이라도 제대로 해봐라. 자기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일단 1분간 알아차리고, 호흡을 1분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세 및 얼굴 표정을 보면서 신체 전체를 쭉 알아차려 나가봐요. 이건 저는 자주 합니다. 실제로 강의 시간에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딱 하는 것은 이 3분 명상의 순서대로 먼저 해요.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응용할 수 있고, 자기가 좀 연습을 해봐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냥 느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차리라는 말도 어려워요. 그때는 느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호흡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코끝이나 복부에 호흡에 한번 1분간 집중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쭉 위에서 하는 훑어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훑어내라는 경험을 하면서 바디 스캔을 먼저 하든지. 1번과 3번은 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제 3분 동안 명상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텐션이 주의가 한 군데에 모아지는 시간이 한계가 3분이라면서요. 3분 만에 어텐션이 바뀐다면서요. 3분 동안에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마음챙김을 하면은 이런 7가지 효과가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효과입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슬픔과 근심이 극복되고, 비탄이 극복되고, 육체적인 고통이 극복되고, 정신적인 고뇌가 극복되고, 이 5가지만 해도요, 그냥 이거 효과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의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7번째는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올바른 삶의 길, 활동도를 성취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 해탈을 얻는다. 불교의 마지막 목적은 7번째로 가기 위한 겁니다. 이 마음챙김 명상. 이거는 치료 장면이나 심리학 연구 장면에서는 여기까지는 측정이 안 되니까 그 전 단계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검증합니다. 심신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마음챙김으로 극복하고,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집착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게 이게 non-judgmental, 평가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죠. 자기의 마음의 자유를 기를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MBSR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눠드린 것 자료에도 있으니까 많이 아실 테고, 궁극의 행복의 성취가 마음챙김 명상의 최종적인 효과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마음챙김 명상의 불교적인 대념 추경에 제시되어 있는 효과 속에서 이런 명상이 우리의 치료적인 효과,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심리치료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건 많이 이미 연구 데이터들이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작업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해서 2600년을 흘러내려온 전통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 없으면 안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성을 따집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효과 없는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전통 속에서. 근데 효과 중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부작용. 그런 것도 경계하면서 전통으로 남아온 것이 이런 명상법이니까. 자, 마지막에는 이번에 오시는 카바진 박사. 이제 사키 산토레리. 이거는 몇 년 전에 찍은 건지 모르지만 제가 재작년에 가가지고 재작년에 갔었죠. 가가지고 150명의 그룹들과 함께 7박 8일 그 마운틴 마돈나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7박 8일간 하고 왔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 방식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물론 한국에서 안영 선생님한테는 8주간의 코스를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했지만은 직접 가가지고 참여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고 생각했냐면요, 이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옆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면서 그걸 들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거든요. 물론 워크샵이니까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한 8시, 9시까지 그냥 계속 해요. 하루에 12시간씩 7박 8일을 해요. 통역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을 거면 알아듣죠. 다 못 알아들어요. 예, 카바친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예요. 선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이분이 그 분자생물학자인데 무슨 자연과학자가 아니에요. 시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스피리추얼하고 그런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커밍 투 아워센스 번역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걸 프로그램 하는 걸 보고 제가 만든 게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여기에는 프로그램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주간에 하는 프로그램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끄시고 자, 이거는 이제 끄고서 질문 한 5분 10분 정도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서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명상을 하시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뭐라도 좋습니다. 남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나 혼자 모르는 날 이런 어리석은 것은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육바사나 그 가이드 그 다음 카페 우연히 예전에 몇 년 전에 알게 돼가지고요. 예. 그 자해명상 이렇게 적어두신 그 자료집에 있는 것도 예. 출력해서 읽고 저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임상심리사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흉내내서 해보셨어요? 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 MBSR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종교가 불교 쪽으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장애도 있고 이제 알코올 이분들이 있는데 이제 정신장애 좀 무서워서 사실 좀 하기가 겁나기도 하고요. 예. 알코올 있는 그분들한테도 해보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MBSR 이거는 이제 흉내내서 해볼 때 그 종교적인 그 색채가 그 배제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그 문헌들에서 하고 하니까 하기가 더 편한데 예. 이 자해명상에서는 할 때 예. 말이 근데 좀 불교 색채가 더 나아요. 예. 어디서 핑계가 그 되더라고요. 그 어디서? 마지막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이제 하지도 말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해 그 말 자체에서도 자해가 저는 이제 불교적이다. 자애로운 하는 일은 자해 이것도 있는데 예. 아니 그 자해라는 말을 좀 설명할 때 좀 저는 처음에 좀 자비 그쪽하고 예. 불교에서는 자비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가지고 예. 예 그쪽으로 약간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명상이다 할 때 제가 거부감들이 있나요? 실제 현장에서? 얼만큼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따라 하긴 하는데 예. 그냥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좋아서 한 건지 프레임을 하고 난 이제 그냥 그 피드백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럼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시면 좋죠. 그렇게까지 잘 못 그러니까 자해명상의 불교적인 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제가 네. 그분들은 그렇게 덜 받아들였을지도 음. 모르는데 제가 그게 잘 극복이 안 돼요. 그러시구나. 예. 저는 이 자해명상을 카톨릭 쉼터에 가서도 했어요.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그 중에서도 HIV 감염자들 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집단 상담은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런대요. 집단 상담하면은 자기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올리기 싫은 옛날의 기억들을. 그래서 나중에 집단 상담 시작하면 나중에 끝날 때는 한 명만 남는데 그래서 집단 상담이 아니라 명상을 하자. 이거 생로병사의 비밀 이거 나오고 나서 그래서 몇 차례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가져온 명상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과 이 자애의 마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달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에 이게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리를 가져왔을 뿐인데 이건 얼마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불교를 믿으라는 말도 없고 불교 신자들한테는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불교에 대한 아무 얘기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이럴 때 근데 이제 설명할 때 이제 편하게 해줘야죠. 모든 존재들이 할 때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입니다. 이럴 때 무슨 뭐 지옥, 악이, 축생 뭐 이렇게 나오면은 또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 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 뭐 이렇게 해주면은
아 이게 생명에 대한 박애정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깼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불교에서 왔을 때 거부반응이 일어날까 봐 아예 이제 안 예, 하고 예, 했을 때 예. 어떤 게 있었냐면 끝나고 났을 때 그거 결국 불교네요. 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예. 것처럼 해서 예, 예. 불교를 이제 자기들한테 딱 이렇게 전파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생각보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서 네, 아예 네. 할 때 이게 전통이 어쩌고 MBS 할 때면 전통이 어쩌고 또 이제 카바치를 넣으니까 참 편해요. 그렇죠. 이것처럼 예,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편안감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MBSR의 그 얘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해주시면 좋고요. MBSR이 7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고 네. 하는데 마음 챙김에 그 뒤에 5가지 추가된 것은 자연명상적인 또는 연민에 대한 그런 공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괜찮아요. MBSR을 이용하시는 것도 이게 유니버설 나르마라고 하고 보편적인 이게 법이지 이게 무슨 하나의 특정 종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하게 하면 되죠. 마음 챙김 자체가 이제 불교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불교의 맥락을 떠난 설명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 거기에 반감 있는 분들한테 억지로 이건 불교 거니까는 이런 얘기는 불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불교 신자가 되라는 말 없이 불교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건 신자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걸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해보시고 저한테는 목사님도 와서 신부님이구나 성공의 신부님도 와서 배우시고 스님도 와서 같이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있는 곳이 절이 아니니까 편하게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명상의 집 자해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 차이인데 이거 하나만 더 예. 그 차이는 이렇게 있으면서 오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사람이 주어지고 그 환자의 집단이 주어지고 여기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동기가 예, 있고 예. 없고의 그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럴 때 선생님께서 예, 그 긍정심리학의 바브라 프레드릭슨이 네.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한테 응용해가지고 본 효과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명상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가서 한 이유는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먼저 보여줬어요. 다들 그분들한테 보여주고서 이 사람이 옵니다 하니까는 아 그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복지관에 가서 한번 이 8주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힘든 케이스와 편한 케이스가 2개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하면은 어떤 것이 힘드냐면은 이게 무슨 그 연수교육의 하나처럼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안 하면 안 되는 듯한. 그런데 연수교육이 아니라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성모병원에서 5년 동안 이 MBSR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2010년 제가 재직 중이어가지고 네. 정신과에서 저녁 때마다 네. 1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외부에서 신청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 병원에 성모병원은 알코올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루틴하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가 뭐 종교적인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카바치 영상이라든가 그동안 마음의 다크에서 나왔던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영상을 초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편집해서 놓아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면은 아 저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해볼까 하고 생각하죠.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불교 철학 강의하면서 명상시킬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오자마자 명상을 시켜요 일단은. 애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힘들고. 한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명상과 이제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 그때부터 힘들게 해왔던 애가 여기서 이제 아 이게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보여주면 조금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고생 좀 시킨 다음에 아니 직접 경험한 다음에 잘 된 학생들은 잘 된 대로 안 된 학생들은 안 된 학생대로 새롭게 한번 과학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고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동기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죠.
교수님 여기 프로그램 중 자행 영상 순서에 맨 앞에 용서 구하기, 용서 해주기를 맨 앞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선거에서 2년 동안 계속 운영할 때 이 자기 명상을 마지막 MBS의 마지막 코스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첫 회기에 자기 명상을 이렇게 옮겨서 용서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앞에 이렇게 치유나 목적으로 왔을 때는 보통은 가지고 또 대상에 대한 뭐 원망, 분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용서를 구하거나 이러한 저희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할 때 굉장히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거나 괴로움 속에 아주 더 빠진다거나 분노를 막 더 많이 일으키거나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마지막 얘기했을 때는 자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 용서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냥 용서 명상을 하지 않고요.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용서하는 마음을 처음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남을 용서해주는 마음도 싹이 틉니다. 근데 앞에 거 안 하고 뒤에 것만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내가 나도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잘못을 행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그냥 괴롭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이때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요. 사실은 떠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체적인 대상은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이 말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느끼는 그 죄책감, 자책감을 느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 남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의해서 내가 끓고 있는 이 원한과 분노, 증오심을 조금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 설명을 안 하면은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지? 이게 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천천히 시작하면은 그만큼은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자율명상을 확 뛰어들기 전에 완충지대를 약간 갖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근데 이게 나중에 자율명상을 마지막 단계까지 했을 때 싫거나 미운 사람까지 했을 때는 이 용서의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작이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자율명상이 전체적으로 완성될 때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딱 이 뭐라 그럴까 정찰병을 내보내고 나서 뒤에 본 부대가 따라가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에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때서는 이제 마지막에만 했을 때랑 또 처음에만 했을 때랑 앞뒤렸을 때랑 본인이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초기에 이 자율명상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대상에 대한 아무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똑같은 걸 해보니까 내가 그러면 많이 치유가 됐구나. 내가 이만큼 많이 살면서 깨달음을 생겼다라는 거를 더 명료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 그래요. 미운 사람 좀 믿게 내버려둬라. 미운 인간은 좀 빼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너만 빼고 이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굳이 넣을 필요 없다. 그렇게 쓰지 말라. 무리하게 하는 게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한 구석에도 미운 인간도 옛날에 좋은 관계였거나 처음부터 미운 인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면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모든 존재한테는 그냥 슬쩍 띄워넣어도 된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떠오른대요. 계속 모든 존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이제 계속 둥둥둥 떠오르니까는 그럴 때는 나쁜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방해받으면 그 사람은 떼고서 해라 이렇게.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명상 실습을 좀 해볼까요? 네. 10분 하겠습니다.